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이대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의 양서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양서연입니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홈트를 진짜 많이 네, 하거든요. 많이 하시죠. 홈트 하시다 보면 뭐 유튜브든 뭘 보면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하고 나서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홈트를 했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제 자막을 자세히 보시면요. 항상 이 자세 뭐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너무 앞에 나오지 말게 하세요. 너무 90도 이상 구부리지 마세요. 이런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쭉 자막이 있는데 그거 사실 잘 열심히 안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근육 적절하게 자극을 주는 최상의 방법들을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해서 아프신 거라 내가 정말 맞게 하고 있는지 뭐 거울이나 전신 거울이 있으시면 그걸 보면서 한번 자세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적어지면요, 운동할 수 있거든요. 스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하여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무릎이 잘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과하게 하면 이제 무릎에 손상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운동한 다음에 내가 막 너무나 아팠다 이랬던 경우는 너무 과도한 자극을 주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게 근육통이 이제 생기는 게 근섬유가 이제 찢어지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걸 너무 초반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오는 날 갑자기 스쿼트 한 100개 했다 막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후유증이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과 기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오랜만에 하셨을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낮은 강도에서 많이 반복하지 않고 조금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점차 늘려가셔요. 선생님,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궁금합니다. 대체 낮은 강도란 어느 강도인가? 아니, 스쿼트를 예를 들어서 막 20, 30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런 다리도 안 아프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운동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조금 뻐근해야 되는 거 그치, 아니에요? 제대로 운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육통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아팠던 거가 운동을 적절히 했느냐의 지표는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지표를 삼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진짜 운동을 엄청 하다 보니까 근손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루만 쉬어도 이게 근육 그렇게 열심히 해서 키워놨는데 줄어들면 안 된다. 근손실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이제 2주차 때부터 근손실이 서서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손실이 올까봐 운동을 아예 뭐 계속 매일매일 했다, 아프고 인내, 고난에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적절하게 근육이 정말 올바르게 잘 커지려면 세 가지가 사실 필요한데요. 적절한 자극, 기계적인 자극, 그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영양 공급. 그래서 이제 단백질 막 드시잖아요. 영양 공급, 그리고 휴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휴식. 일정 기간 쉬셔야 돼요. 그 일정 기간이 얼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있을 때 통증이 하루 없어지고 많이 힘들지 않았을 때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막 아픈데도 계속 그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런 그 기계적 자극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과한 손상이나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근육 손상이 됐고 이게 재생되는 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손상만 계속 일으키면 재생될 시간이 없어요, 근육이. 아니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근육통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많이들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답은 사실 X긴 합니다. 네, 왜냐면 휴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운동으로 푼다고 하시면 가벼운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아니면 이제 폼 롤러 같은 거 사용해서 그 뭉친 근육 좀 풀어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스쿼트 100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는 스쿼트 100개, 뭐 하루는 플랭크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사이클을 좀 정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햄스트링 위주의 운동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대흉근이나 활배근을 자극하는 운동을 상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극이 가지 않았던 부위의 근육으로 운동 세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손상이 바로 안 되니까요. 그 운동하다가 운동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저는 쥐가 잘 나요.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런 것 같은데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손발에 쥐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 가끔 그냥 발을 까딱했을 뿐인데 왜 그런 막 거예요? 쥐도 나오고. 뭐 사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육의 근섬유가 이제 과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생기기도 하고요. 혈류 장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쥐가 나는 이유는. 그럼 이게- 그쪽에 네.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쥐가 나는 것 자체가 근육이 갑자기 이제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경련이 막 일어나는 상태를 말해서 일단은 뭐 마그네슘 등 이제 뭐 전해질 부족이 없는지 해서 영양 섭취를 같이 이제 비타민 제제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서 이게 뭐 그 쥐가 난다고 정확하게 쥐가 나는 건 아닌데 막 다리가 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원인을 한번 좀 감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담 드는 거는 어떤 거예요? 담이 든다. 담이 드는 거 어깨에 근육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잘못 잔 자세에 계속 고개가 안 돌아간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그 원인 여기 승모근이 과하게 하나의 일정한 자세에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수축이 되고 그 손상이 되면서 이제 풀리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통증이긴 하거든요. 그 질환 자체는 통증인데 아마 눌러보면 그 앞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관이 보면 담 걸렸는데 뭐 물리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대로 둬도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쥐가 잘 난다거나 담이 잘 결린다거나 이거는 다 운동 부족입니까 결국? 아니 운동 부족과는 좀 다른 현상이긴 하고요. 근데 이상한 자세로 타거나 이제 부적절한 자극을 줬을 때 생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잘 교정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담이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담도 잘 결리고 쥐도 잘 나는데 운동 부족 때문은 아닌 걸로. 담 얘기가 나온 김에 담이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이 왔어요. 그래서 뻐근해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아픈 거. 옮겨간 게 아니라 그냥 두 군데가 아픈 거지. 그런 그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쪽이 만약에 내가 아파서 뭔가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다시 자극이 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경추에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심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나오니까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막 시간이 쭉쭉 가네요. 나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 그런 거 같네요. 어떻게 바로 아셨어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미국 스포츠학계에서도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죠. 유산소랑 근력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개념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빠르게 걷기, 달리기, 등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근력 운동, 아까 근손실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력을 잘 확보를 해서 신체 기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거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유연성 운동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네, 뭐 스트레칭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유연을 해야지 부상의 위험도 낮고. 근데 사실 운동의 효과 자체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사실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맞고요. 네. 오히려 스트레칭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자칫하다가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과도하게 어떠한 근육이나 이런 걸 늘리면 그거에 따라서 더 약화가 되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승모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